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11호로 시작합니다. 시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몇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작은 추억 한 조각. 범혜지,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에 살 때 따뜻한 오후의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원을 그리듯 빙빙 돌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햇볕 속에 세발 자전거를 타는 조그마한 아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낡은 초록색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어른에게는 작게 보이겠지만 어린 나에게는 그 대문이 크게만 느껴졌다. 내 인생에서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한다면 그때일 것이다. 아무 걱정 없이 클래식 음악처럼 천천히 흐르던 시간. 회색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2층 집주인의 현관 앞까지 갔다가 내려오곤 했다. 그 장면으로 나의 기억 속 필름은 끝난다. 우리 가족은 1층에 새들어 살았다.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신가동 주택을 떠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이 흐려진 듯 했지만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내 앞에서 재생되는 듯 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엄마와 두 손 잡고 예전 집에 가보았다. 집은 재개발 준비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시간이 더 지나면 그곳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지겠지? 하지만 아직 그곳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낡고 사라져도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장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언젠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도 모른다. 그땐 혼자 사는 쓸쓸한 현대인의 삶이 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매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겠지.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건 작지만 행복했던 추억들이 버팀목이 되어 나를 지탱해주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광산을 들려주세요 코너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광산구는 어떤 곳인가요? 엄마 손을 잡고 장에 가던 날,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던 날, 특별하지 않아도 좋아요. 추억 속에 하나의 조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주제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접수는 매월 20일까지, 원고 분량은 800자 이상. 성함, 연락처, 주소, 기재는 필수입니다. 이메일은 syang1211@korea.kr로 접수해 주십시오. 여는 글입니다. 정책 특집 길 위의 서. 지난달 5일 첨단 쌍암공원에서 열린 제33회 광산 구민의 날 축제.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행사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무대 위에서 축하를 전하는 인사들이 아닌 다소 긴장한 표정의 시민대표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 복지, 안전, 자치 분야에서 광산의 내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은 광산구가 2년째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장면이지만 여전히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광산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큰 무대입니다. 그 시작은 어색한 낯섦에서도 비롯되었고 그 중심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광산구의 주인은 시민이며 모든 시작과 끝도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구정의 많은 결정은 주로 구청에서 내려졌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쉽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렀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도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광산구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 자치력이라는 새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따뜻하게 응원하며 그들의 뜻을 존중하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지금 광산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꽃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 동네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일,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등 때로는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 과정이지만 이는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길입니다. 민선 8기 광산구가 자랑하는 시민 자치력의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현재와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광산구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정책 특집 길 위에서 시민소통 광산구정 지면 중계입니다. 혁신의 여정 현장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광산구의 혁신 여정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민선 8기 첫 결재로 출발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은 일방적 소통을 넘어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열었으며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각 동에서도 주민 주도로 동 미래발전 계획을 수립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구 조성 역시 시민의 의견과 질문을 반영한 정책이다. 시문시답 대토론회와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마당은 일자리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시민이 질문한 내용만 모아 만든 정책 질문서 녹서는 광산구가 시민과 함께 혁신적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시민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광산구의 변화와 성과를 만나본다. 변화를 이끄는 자치, 새로운 길을 여는 힘. 광산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구정을 혁신하고 각 동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의 첫 결재로 시작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은 시민과의 소통과 실행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장으로 기존의 일방적 방식을 넘어 시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시작된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은 1대1 및 현안 대화, 타운홀 미팅에 이어 올해는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 구정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96회를 진행해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까지 1261건의 시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중 799건이 해결되었다. 처리 과정은 꾸준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에서 모인 시민 의견은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정책으로 반영되며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신창동 생태근린공원과 황룡강 생태길 30의 산책로 정비와 테마정원 조성 등은 시민들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더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 사례다. 또한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는 시민들이 24시간 어디든지 구정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총 3,611건의 문자가 접수되었고 이 중 2,316건은 생활민원 제안, 1,295건은 칭찬과 감사 메시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각 동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동 미래발전 계획 수립은 그 밑그림을 채우는 과정이다. 광산구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가치를 높이고 자치를 실현하는 광산형 자치분권을 목표로 올해 첫 결재를 통해 이 계획을 시작했다. 21개 동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바라는 지역 모습을 고민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각 동마다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 사회단체 구성원, 마을 공동체와 함께 생활권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주민 참여단은
강의와 주제 토론, 공동 연수 등을 통해 각 동에 맞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실천 계획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우고 있다. 11월에 1차 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 수정과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행된 동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도 올해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개 동 모두 주민자치회를 구성했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민총회를 마쳤다. 총 99개의 마을 의제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실행 사업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확정된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실제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첫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회적 대화로 그려가는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일자리는 반드시 기존에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선택해야 할까? 일자리 역시 시민에게 묻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시작으로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을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중심에 두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 일자리의 정의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년 1월 전담부서인 지속성장 일자리과를 신설했고 10여 명의 전국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광산 시민 지속가능 일자리 대토론회 시문시답 선언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문시답은 시민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던 기존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현재 제조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마을 일자리 등 4대 분야에서 시민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광산구는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및 마을 교육 공동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지속가능 일자리 사회적 대화마당을 11월까지 총 11회 진행하며 마을 곳곳에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광산구는 내년 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은 다양한 질문들을 담아 녹소라 불리는 정책 질문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질문서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 답변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며 나아가 2026년에 시행할 시범 사업을 위한 실행 계획서 청서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정책의 방향성과 시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광산구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청서의 실행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특구 전담팀이 과단위로 격상되며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조성은 시민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에서 시작된 일자리 혁신, 전국이 주목하다. 광산구의 일자리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올해 8월 광산구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유일하게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겨루는 자리로 광산구는 시민 중심의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일자리 혁신의 선도적 위치를 입증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세우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2023년에 총 233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1만 9,8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목표 대비 110%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동 노동자를 위한 달고나 사업과 당근 광산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달고나 사업은 민간 커피숍과 편의점 53곳을 쉼터로 제공하여
택배, 배달 등 이동 노동자의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았다. 당근 광산 프로젝트는 지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주 당근과의 협업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시간의 틈을 활용해 집 가까운 곳에서 유연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일자리 방식이 변화하는 시대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광산의 길을 걷다. 상생의 터전, 변화의 물결을 타다. 경제적 전환의 길 위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광산구. 그 중심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자리 잡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광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동네 천원 한 끼 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이 두 정책은 취약계층의 따뜻한 일상을,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광산구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나눔과 일자리, 그 두 가지 가치를 담은 착한 밥상 1,000원 한 끼. 여그 식당은 진짜 천국이요. 휠체어 타고 오기도 편하고 보호사랑 같이 앉아도 전혀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참말로 좋아. 가격도 싸고 국밥도 기가 막히단께. 도산동에 문을 연 함께해요 나눔 광산 1,000원 한 끼 2호점이 개소한 지 4개월 만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단골로 자리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은 휠체어 진입이 편리하고 보호사 동행에 불편함이 없어 밥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산구 1,000원 한 끼 사업은 고물가와 민생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온기 가득한 평일, 점심 한 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40세 이상 복지 1인 가구는 1,000원에, 그 외 시민은 3,000원에 콩나물국밥을 먹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5월 우산동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7월에는 도산동의 2호점이 문을 열었다.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000원 한 끼 우산점 누적 이용자는 약 9,840명, 도산점 누적 이용자는 약 8,520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5명에 달한다. 또한 1,000원 한 끼와 연계된 노인 일자리는 약 30개가 생성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랜만에 마주한 편안함과 따뜻한 대접이다. 기존의 많은 식당이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 두 곳은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덕분에 휠체어나 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의 매일 찾는 사랑방이 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를 연계한 우산동과 도산동의 1,000원 한 끼를 비롯해 우리 동네 1,000원 한 끼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송정 1동 1,000원 밥상, 첨단 1동 선한식당, 첨단 2동 진짜 밥상, 송정 2동 송이 밥상 친구, 신가동 안녕하신가 1,000원 밥상, 수안동의 반가운 창까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밥상 돌봄의 온기는 광산구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각 동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한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다. 한편 CN 드메리 웨딩홀, Y마트 부설 사단법인 피플 위드 피플,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광주 전남 영업센터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동네 1,000원 한 끼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 1,000원 한 끼를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더 가까워진 골목 상권, 웃음 가득한 우리 동네. 광산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000제곱미터 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오늘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은 물론 전통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할 자격도 얻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광산구는 지정 가능한 구역을 추가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 신청 절차도 공개 모집 방식으로 개선해 더 많은 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산구에는 규정 개정 이후 9곳의 골목형 상점가와 1곳의 상점가가 추가되어 총 13곳의 골목형 상점가와 1곳의 상점가가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다양한 지원과 홍보, 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누리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들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활발히 나누며 설명회 등에 참여해 함께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상으로 소리로 듣는 광산구보 11월호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